오늘 모의고사 봤다고 빠졌나요? 몸이 편찮으시대요. 아, 거짓말이네요. 몸이 무지 편찮으시대요. 차는 숙제 더 했어? 아, 저쪽에서 다 못했어? 야, 얼마나, 아, 우리 앞에 인수는 보낸, 2,000원씩 나갔었지? 오케이. 알겠어. 다음은 다 해할 거야. 서연아, 투표해야지. 자, 일단 오늘 방정식부터 질문. 507번. 507번. 이거 이강원 지금 해줄 다음에 이거 끝나면 진도로 나가는 건가요? 이거? 오늘 진도 마무리 할 거야.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질문 받고, 그럼 이제 검유수학 진행할 거고, 알겠죠? 네. 그리고 유형 10일까지만. 자, 여기가 H라고 했을 때, 다음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래요. 자, AB의 길이가 얼마? 자, 얘가 8. 그 다음에 PH의 길이가, 자, 3. 다음 AH. 자, 요만큼이 알파. 그 다음에, 자, 요만큼이 베타. BH. 자, 이때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얘네를, 자, 근으로 하는 그러한 2차 방정식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이다. 이때 a 빼기 b는 몇입니까? 물어봤어. 됐니? 네. 자, 일단 우리가 지금 원 나왔네. 원 나오면 우리가 꼭 먼저 확인해 봐야 될 것. a, b가 뭐라 했니? 지름이라 했어, 그치? 지름 나와서 우리 첫 번째 생각한 게 뭐야? 원에서? 원, 지름. 원, 지름. 국현아. 원, 지름. 아니 반지름 모르겠네. 찬이야. 하승. 한지름. 서윤. 원, 지름 나왔어. 떠오르는 거. 생각나는 거. 넓이. 또. 평면도의 부피가 어딨어? 유빈이는? 둘레. 힌트. 3학년 2학기 때 배운 거야. 너네들의 가장 최근 중딩 기억을 살려봐. 뭐 배웠어? 그렇지. 지름에 대한 원주가 몇 도? 90도. 아, 그래서 P가 90도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90도라는 걸 알아도, 아, 90도네 하고 가만히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도형은 항상 그림에서 표시해 놓으라고. 그래야지 안 까먹으니까. 알겠죠? 표시하는 걸 안 하는 건 차이가 커. 표시 꼭 해놔. 알겠죠? 잠깐만 봐. 여기 직각, 여기 직각. PAB라는 직각 삼각형을 봤을 때 이런 것들은 우리 또 많이 봤잖아. 직각 삼각형의 닮음이라고 해서 우리 2학년 때 많이 다뤄봤던 거잖아. 그치? 여기에는 또 뭐 있니? 얘 PA의 제곱은 AH 곱하기 AB 이런 것도 있고, PB의 제곱은 BH 곱하기 BA. 그치? 다 기억나니? PH의 제곱은 AH 곱하기 BH. 기억나? 다 닮음 이용한 거야, 성질. 이 세 개의 삼각형이 전부 다 닮음이니까 닮음 비용해주면 다 그 성질 나오는 거야, 서윤아. 알겠지? 오케이? 해서 현재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3제곱은 뭐라고? 알파 곱하기 베타라고. 됐어요? 다음 또 직각이라며.
그쵸? 그럼 얘네는 얘 곱하기 얘 할 수도 있고, 그치? 근데 현재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게 알파 더하기 베타가 8이란 건 알아, 그치? 그거 이용하면 되지, 바로. 알파 더하기 베타가 8이에요. 그러면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을 근으로 한대. 그럼 당연히 우리는 또 여기서 근계수 이용해주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얼마? 마이너스 A요. 하면서 얘네가 얼마더라? 64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18. 됐어? 그럼 A 얼마? 마이너스 46? 이니까 얘는 46이네. 마이너스 46. 이렇게. 됐어요? 오케이? 다음. 두근의 곱. 알파 제곱 곱하기 베타 제곱. 두근의 곱은 A분의 C, B네. 그 B는 얘가 지금 현재 9니까 9제곱 81이요. 오케이. A 빼기 B 하면 되겠죠. 됐어? 선생님 뒤에 이면지 빈 공간 있으니까 잘 피게 해놔요. 집에 가서 또 우리 열심히 또 채워놔야지, 그치? 집에 가서 한 번 더 풀어보시고, 알겠죠? 또 질문? 522번. 자, 다음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6은 0에 자,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하자. 자, 이때 f 알파는 f 베타랑 같고 그 값은 알파 베타더라. 자, 이때 f0은 6을 만족할 때 다음 2차식에서 f-1 얘 값을 구하라 했어요. 그쵸? 됐니? 근데 우리가 항상 해야 될 거는 요거를 먼저 해석하는 거. 근데 얘 값은 현재 아니 모르니? 아니 모르니? 알아요. 얼마예요? 마이너스 6이에요. 해서 얘네가 무슨 뜻인가 해석을 좀 해보니까 f 알파 넘어가면 플러스 0은 0이란 얘기인 거지. 또 f 베타 마찬가지 넘어가면 플러스 6은 0이란 얘기인 거지. 그치? 항상 우리가 어떤 값을 알 때 0이라는 걸 우리가 이용을 좀 해주자면 얘네가 의미하고 있는 바는 뭐라고? 변하고 있는 자리가 x라고 우리 뒀을 때 오케이? 이 방정식의 근이 뭐다? 알파 들어갔을 때 성립하고 있어요. 베타 들어갔을 때 성립하고 있어요. 라는 뜻인 거잖아. 그치? 즉 그 근이 뭐라고? 알파랑 베타라고. 이해돼? 여기까지? 근데 우리 알파랑 베타를 근으로 갖는 방정식은 이미 알고 있다고. 그 얘랑 똑같은 식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쵸? 근데 조심해야 될 거 fx는 최고차항 개수 몇인지 알아? 몰라? 몰라. 그래서 a 배만 해주면 돼. 즉 다시 말하면 얘네는 어떻게 쓸 수 있냐?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6 하고 a 배 곱한 게 얘네랑 같아야 되더라. 얘도 알파 베타가 근, 얘도 알파 베타가 근. 됐어요? 해서 fx라고 하는 놈은 자, a 곱하기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6에다가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6이라는 건데, 그쵸? 그럼 여기서 이제 a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 a 값을 어떻게 구한다? f0은 6이란 거 나왔으니까 요거 이용하더라. 0 대입해봤더니 얼마? 마이너스 6a요. 마이너스 6은 얼마? 6 나와야 되네. 따라서 a는 얼마요? 마이너스 2. 됐어? 그럼 이제 여기다가 뭐 넣어서? 마이너스 1을 넣어서 계산하면 되겠네. f-1은
자,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 아니, 플러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 오케이? 얼마? 됐어? 28번. 아 528, 527이요. 527번. 국헌이 오늘 다 봤니? 시험? 클리닉. 그 하나가 시간 내서 다 나중에. 하나는 다 못 고쳤어? 예. 하나는 다 고치고? 예. 자, 527번은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4는 0. 자, 여기서 서로 다른 두 허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하겠대. 일단 얘가 허근 갖는 거니까 그 허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하겠다는 얘기인 거야. 됐어요? 자, 그때 14 곱하기 알파분의 알파바 더하기 베타분의 베타바 얘를 구해달래요. 됐어요? 자, 우리가 요거는 실제 학교 시험에서 나왔던 유형 중에 하나야. 나중에 이제 시험 대비 들어가면은 이제 기출 정보에서 기출 실제로 학교에서 어디 학교에서 뭐가 나왔는지 문제 나오거든. 선생님이 유형으로 또 정리해놨단 말이야. 그 문제 보면은 방정식 쪽에서 이런 문제 아마 나올 거야. 한두 개 정도. 얘네가 어느 동백이었나 아마 나왔던 것 같아. 얘네 어떻게 푸는지 좀 볼 건데 힌트가 허근이래, 허근. 근데 그 개수가 현재 어떤 수? 실수네. 그럼 얘네 둘은 서로 무슨 관계? 까먹었어요? 개수가 실수인데 허근을 갖네. 그럼 얘네 둘은 무슨 관계? 그렇지, 켤레. 항상 켤레근 갖는다 했잖아. 즉 다시 말하면 그 베타는 뭐랑 같다는 얘기인 거야? 알파 바랑 같다는 얘기인 거야. 켤레니까. 됐어? 그러면 얘네는 식이 어떻게 바뀌는 거야? 14 곱하기 알파분의 알파바 더하기 알파바분의 베타바에니까 그럼 알파의 바바지? 알파. 됐어요? 만약에 헷갈릴 것 같으면은 그냥 알파바를 베타로 바꿔도 되는 거잖아. 얘를 베타로 바꿔도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얘가 베타일 거고. 이거 우리 구할 줄 알잖아. 그쵸? 어떻게 하는데? 통분해서 알파 베타분의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맞아요? 이 정도 우리 또 구할 수 있다고. 왜?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니까? 5고 알파 베타가 얼마니까? 14니까 계산해주면 얘 14 약분돼서 없어지겠네. 요거만 계산하면 되는 거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25 빼기 28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 그냥이 아니라 특별하게 좀 허근이가 나왔잖아. 그럼 얘네는 개수를 보는 거야. 실수라는 거니까 당연히 얘네는 무슨 근일 수밖에 없는 거. 켤레 근일 수밖에 없는 거. 그럼 우리가 굳이 베타로 두지 말고 또는 알파화를 베타로 바꿔서 보면 되는 거고. 우리가 익숙한 걸로.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문제에서 그런 것들 세밀한 거, 즉 디테일한 거 하나하나를 좀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알겠죠? 방정식 근 더 질문 없어요? 29번이요. 자, 29번은 fx. 얘네가 x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n이래요.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mn의 값은, 자, 첫 번째 가해 조건은요, 다항식 fx를 뭐로 나눴을 때?
또 나눴을 때네. 하승아, 우리 나눴을 때 우리 어떻게 한다랬니? 그렇지. x-2로 나누었을 때 몫은 몰라. 근데 그 나머지 얼마? 9라고요. 다음 두 번째, 나의 식은 실수 a에 대하여 2차 방정식의 한 근 fx는 0의 한 근이 a 플러스 3i다 라고 했어요. 됐니? 일단 첫 번째, 검산식 이용했지만 우리가 몇 차식으로 나눴어 지금 현재? 1차식으로 나눴어. 그럼 검산식 써는 것도 우리가 연습하라고 했지만 이 정도 수준은 우리가 딱 보는 순간 바로 어떻게 x에 몇 대표주면 2 대표주면 9다 라고 접근할 수 있어야 돼. 이 정도는 우리 검산식 쓰지 않아도 이제 알겠어요? 시험 봐야 되는 거니까. 만약에 안 되면 지금 부지런히 연습해놔야 돼. 바로 나올 수 있게끔. 시험 대비 이제 할 거니까. 알겠죠? 자, 그럼 요 상태에서 이제 요거 볼 거야. fx는 현재 개수가 다 뭐니? 봐봐, 문제. mn은 실수 mn이라고 했잖아. 그치? 실수 mn이라고 했잖아. 개수가 다 실수네. 근데 그 중에 한 근이 무슨 근이야? 허근이야. 얘는 무슨 근 갖는다고? 켤레근 갖는다고. 따라서 a-3i라는 켤레근을 가질 거라고. 됐어, 여기까지? 또 얘네 또 나왔으니까 뭐 근계수 이용하면 되는 거 아니야? 두 근의 합은 2a는 두 근의 합 마이너스 m이요. 됐죠? 자, 두 근의 곱은 a제곱 플러스 9는 소문자 n이요. 됐죠? 다음 f2는 얼마? 9. 4 플러스 2m 플러스 n이 9요. 해서 m 나와 있고 n 나와 있으니까 대입하면 되나? 그쵸? 정리해주면 n a 제곱 플러스 9는 사라지겠지, 그치? n에서, 그치? 2m 마이너스 2a니까 마이너스 4a 플러스 4. 됐어요? 만약에 정리 좀 힘들면 그냥 천천히 대입해서 풀어도 돼. 알겠지? 정리하면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a 값은 얼마? 얘는 2 중근 하나 나오네. 오케이? a 나왔으면 이제 뭐가 오면 돼? m과 n 구하면 되겠죠? 따라서 m은 마이너스 4, n은 13. 찬이 됐어? 응. 눈 아파, 씨. 더 질문 있니? 없어요? 오케이. 자, 2차 함수 질문. 음, 589번. 자, 2차 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꼭지점의 좌표가 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더라. 그리고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는데 x축과 얘네는 p라는 점, q라는 점에서 만난대요. 근데 그 pq의 길이가 얼마라고? 4라고요. abc 합 구해라. 그쵸? 자, 봅시다. 얘네도 보면은 일단 그래프 모양 알아? 몰라? 몰라. 아래로 볼록한 모양이든 위로 볼록한 모양이든 둘 중에 하나일 거란 말이야. 근데 그 꼭지점 좌표가 얼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꼭지점 좌표 얼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인 거야. 그치? 근데 현재 얘는 보니까
일단 x축과 만나야 돼. x축과 만나야 되니까 이렇게 모양이 뭔가 생겼겠지. 됐지? 그럼 여기 둘 중에 뭔가 어색한 게 하나 있어. 어떤 거 어색해? 왼쪽 거 오른쪽 거? 오른쪽 왜? 오른쪽 거 왜 어색해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 뭐가 어색해요? 오른쪽 거 왜? 뭔가 이상해? 뭐가 이상해? 그거 모르겠는데 뭐가 이상해? 설명을 못하겠어요. 환승이는? 못생겼어? 거울 받은 것 같아? 찬유는? 모르겠어? 국학인도 모르겠어? 왜? 봐봐 여기 X축 있잖아 X축. 내 꼭지점 접하기 적어놨잖아. 꼭지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인데 X축보다 위에 있으면 얘 무슨 거 Y좌표 뭐 나와야 돼? 근데 얘 마이너스잖아. 그게 이상한 거잖아. 그치? 위엔 플러스에 되게 마이너스잖아. 그러니까 이 모습 아니라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모습은 이런 모습인 거라고 현재. 됐어 여기까지? 그냥 파악할 줄 알아야 돼. 문제 보고. 그래서 항상 선생님이 하는 게 문제를 봤을 때 못 알아먹겠으면은 항상 우리가 첫 번째로 이해하기 쉬운 게 그림이란 말이야. 그 문제를 시각화 시켜야 돼. 그래야지 문제 풀기가 조금 더 용이해져. 편해지고. 알겠어요? 자 그럼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현재 X축과 만나는 점이 P, Q라고. 근데 그 거리가 몇이야? 4라고. 근데 우리한테는 이 차함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죠. 그쵸? 뭐? 거기 끌었잖아. 뭐? 무슨 특징이 있어? 이 차함수. 그치? 좌우대칭. 여기를 기준으로. 그치? 선대칭이잖아. 얘 X 얼마니? 마이너스 2죠? 축. 그치?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같아야 된다며. 대칭이니까. 거리 얼마? 2. 거리 얼마? 2. 그게 얼마야? 가운데가 마이너스 2였으니까. 마이너스 4. 얘 거리 얼마야? 0. 타 나왔는 식은? 얼마라고? y는 꼭지점 나와있으니까 꼭지점 활용합시다.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1. 최고차항 계수 모르니까 a라고 두고 0,0 넣든 마이너스 4,0 넣든 둘 중에 하나 넣어주면 a 값 나올 거 아니야. 그쵸? 0,0 넣어주면은 4a 마이너스 1은 0이요 하면서 a가 얼마? 4분의 1 이렇게 나오겠네. 됐지? 그럼 봐봐 다시. 문제에서 얘가 지금 현재 4분의 1에 x 플러스 2에 제곱 마이너스 1인 거죠. 그쵸? 그럼 우리 a, b, c 구할 수 있어 없어? 전개하면 구할 수 있겠지. 근데 전개하지 않아도 어차피 얘가 얘라며. 문제에서 구하고 싶은 게 뭔데? a 더하기 b 더하기 c 구하고 싶은 거 아니야? 내가 이건 아마 당시 연습하면서 했을 텐데 개수들의 합은 x에 몇 대입했을 때? 1 대입했을 때. 그게 바로 1 대입해서 4분의 1 곱하기 9 빼기 1. 그러니까 요거 계산해도 된다고 그냥. 전개하면 식 좀 복잡해지잖아. 물론 얘 4x 플러스 4니까 크게 어렵지 않을 건데 전개하는 것보다 그냥 대입하는 게 훨씬 더 간단하니까. 알겠죠? 꼭 기억해. A, B, C 개수들의 합이야. 그럼 X에 얼마 대입하라고? 1 대입하면 바로 나온다고. 알겠죠? 지금처럼 여기 꼭지점 이용해서 이렇게 식 세워도 되고 또는 이렇게 구해도 돼.
우리가 지금 x좌표, x절편 두 개 구해놨으니까 y는 a, 인수분해 꼴로, 근을 이용하여 인수분해 꼴로 나타낸 다음 꼭지점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니까 그거 대입해도 돼요. 알겠어요? 그럼 마이너스 4a 이렇게 나오겠지. 이해 되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대입한 거고 얘는 0, 0 대입한 거고. 알겠어? 그냥 서로 그 주체만 좀 달라진 것 뿐인 거란 말이야. 어쨌든 결과는 똑같았고. 알겠죠? 또 600번 마찬가지 이 문제도 모르겠으면 시각화 시키라고. 자, y는 이차함수 x제곱 플러스 6x라는 이차함수가 x축 방향으로 얼마큼? 4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큼?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하면 y는 mx와 얘는 어떻게 만난대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요. 이때 x좌표의 합 pq, 그 두 점이 pq라고 했을 때 pq의 x좌표의 얼마가? 합이 얼마? 자, 0이라고 했을 때 다음 m값 쓸 거야라 라고 했잖아, 그치? 일단 주어진 게 얘랑 교점이 아니라 얘를 평행 이동시켰을 때, 그치? 그럼 평행 이동 시켜야지. 평행 이동 어떻게 시키는데? 이차함수 평행 이동 어떻게 해? 꼭지점에서 우리 평행 이동 했잖아. 꼭지점 얼마? 꼭지점 얼마? x가 몇이야? 마이너스 3인 거지, 그치? 한 가지 더 얘기할게. 자, 축의 방정식은 이차함수에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외워두세요. 뭐라 했어?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우리 근의 공식 앞대가리. 그 루트 부분 빼면 그게 축의 방정식이야. 알겠죠? 찬유 알겠니? 꼭 기억하세요. 자주 쓰일 거니까. 알겠지? 그럼 요거 대입해주면 얘는 마이너스 3 나올 거라고. 그치? 그럼 얘는 마이너스 3 대입해주면 9 빼기 10, 마이너스 18이니까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9라는 걸 알 수 있네. 저 정도는 우리가 표준형 구제 바꾸지 않아도 꼭지점 정도는 충분히 구할 수 있다고. 그러면 알겠죠? 자, 그럼 여기서 얘를 어떻게 했다고? 평행 이동했다고. x축으로 4만큼. 그럼 꼭지점 좌표가 어떻게 되니? 꼭지점 좌표는 마이너스 3에서 4만큼 이동시켰으니까 1, 마이너스 9에서 마이너스 3만큼 이동시켰으니까 마이너스 12. 됐어요? 오케이? 그게 됐어? 자, 그럼 이 2차 함수가 얘네랑 만났을 때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럼 당연히 그래프 모양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니까 y는 x-1의 제곱 마이너스 12 이렇게 생긴 꼬라지일 거 아니야, 그치? 걔가 지금 현재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 y는 mx 원점을 지난 직선일 거란 말이죠, 그쵸? 1, 마이너스 10이니까 뭐 이렇게 지나겠네. 이렇게 지나겠네. 얘가 y는 mx, 얘가 요거 씩. 됐죠? 이때 그 두 점을 뭐라고 하겠다고? p, q라고 하겠다고. 됐죠? 그러면 그 교점은 내가 뭐라 했어? 교점은 두 그래프의 교점은 뭐 한다고? 둘이 연립한다고. 그 연립 방정식 해가 얘네들의 좌표니까.
그치요? 좀 특별히 우리가 뭐라고? X좌표의 합을 물어봤대. 일단 연립해볼까요? 그게 뭐야? 전개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 넘어오면 마이너스 M이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11은 0 되겠네. 연립해주면 괜찮아? 그때 X값 몇인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방정식의 해가 알파 베타란 얘기인 거잖아. 그쵸? 됐어? 근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라고? 문제 났잖아. X좌표의 합 0이라고. 다시 말하면 X좌표의 합은 얘가 0이란 얘기인 거네. 마이너스 A분의 B. 그치? 둘 다 합이니까 M 얼마?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그 그림을 좀 이해만 하면은 특별히 뭐 어려운 계산도 없어. 되게 간단하단 말이야. 알겠죠? 찬이 오케이? 또 질문 있니? 없어요? 없어요? 오케이. 일단 그리고 집에 가서 공부할 때 선생님이 풀어준 것도 자기가 스스로 다시 한번 또 풀어봐야 돼. 확실히 이해했는지. 없이도 풀어볼 수 있어야 되니까. 자, 이차함수, 이차함수. 자, 오늘 할 거는 최대 최소 이야기야. 최대 최소. 알겠죠? 아직 우리가 좀 익숙하지 않으니까 최대 최소는 항상 얘 구하라고 했어. 그러면 뭐냐면은 그래프 그려 무조건. 이차함수잖아. 어렵지 않잖아. 아래로 볼록 또는 위로 볼록. 그치? 그래프 그려.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범위 표시하시면 돼요. 범위가 나와 있으면 범위 표시하면 되고 없으면 굳이 표시 안 해도 되고. 저거 두 개만 할 줄 알면은 최소 크게 어렵지 않아. 알겠죠? 오케이? 자,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 지우개 없네. 이 그림은 근데 걔를 X축으로 얼마 어이구. 자, 무슨 말이냐? 자, 일단 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위로 볼록이든 아래로 볼록이든 모양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아래로 볼록일 때 그냥 모양만 좀 보겠다는 얘기야. 위로 볼록일 때도 똑같이 하면 되는 거니까. 알겠지? 단순히 우리가 그래프를 자, 이렇게 아래로 그렸어. 자, 이런 모양이 있대요. 자, x에 대한 범위가 주어지지 않았다라면 실수 전체 범위에서 우리가 구하겠다는 얘기인 건데 이때는 최대값이 존재하니 안 하니? 최대값 없지. 계속 올라가잖아. 우린 범위 따로 정하지 않았으니까 x가 몇일 때 최대값이냐 우리 알 수 없다고. 계속 커질 거니까. 맞아? 찬유야? 근데 최소값은 존재 안 해. 최소값은 존재해. 그치? 얘는 최대값은 우리가 없지만 구할 수 없지만 최소값은 우리가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언제? 꼭지점에서. 여기보다 더 밑으로 내려갈 수 없잖아. 값이. 그치? 해서 이 최소값은 존재하는데 어디서 갔더라? 꼭지점에서 우리가 최소값을 갖더라. 라는 얘기인 거야. 위로 볼록할 때 모양도 마찬가지겠지.
위로 볼록할 때 모양은 합시다. 기본적인 거는. 당연히 얘도 꼭지점에서 뭐 가질 거다? 최대값을 가질 거다. 올라가는데 딱 여기까지 올라게 못 올라가니까, 그치? 더 올라갈 수 없지? 해서 얘는 반대로 최소값은 있어, 없어? 없어. 계속 줄어들 거란 말이야. 그 최소값은 없지만 반대로 최대값은 얘도 마찬가지 어디에서? 꼭지점에서 우리가 그 최대값을 갖더라. 그래서 우리가 꼭지점 구하려면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그 축을 구하는 걸 좀 알아두시라고요. 그건 저거 알면 그냥 대입만 하면 최대값 최소값 나오니까. 오케이? 그 꼭지점은 항상 어디? 둘 다 축을 구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축과 만나는 점이 꼭지점이니까. 그래서 그 축은 뭐라고? 마이너스 2a분의 b로서 우리가 항상 구한다고. 그럼 요거 대입해주면 그때 최소값 또는 최대값 구할 수 있는 거니까. 괜찮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좀 특별하게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실수 전체 범위가 아니라 특정한 범위에서 우리가 구할 때도 있어. 특정한 범위라는 거는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범위에서 다음 그래프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래. 물론 얘네 다 주어질 거야. 알파랑 베타랑. 그럼 얘네가 예를 들어서 x는 1, 2라고 했을 때 그때 값을 우리가 좀 특별하게 이렇게 정합시다. 됐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얘네는 당연히 1이니까 0부터 3까지라는 얘기는 1에서 얘는 한 칸만큼 떨어져 있었겠지. 그치? 요 점의 좌표가 x가 0일 때, 자, 3까지니까 여기서 몇 칸? 2칸 떨어졌겠지, 그치? 그럼 얘보다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겠네? 그럼 이렇게 표시해 두라고. 괜찮아요? 해서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 점부터 이 점까지 요 부분에서만 우리가 가장 큰 값, 가장 작은 값에 대해서 물어보겠다는 얘기인 거야. 됐니? 그럼 당연히 x가 얼마일 때 가장 큰 값을 갖는 거야? x가 3일 때 가장 큰 값을 갖겠네, 그치? 여기가 최대값일 거라고. x가 3일 때. 됐어? 또 반대로 x가 몇일 때 그럼 최소값을 가져? x가 몇일 때? 1일 때 얘는 최소값을 갖는다 라는 얘기인 거야. 오케이? 그럼 지금처럼 그 x의 범위가 축을 포함하는 경우도 존재하겠지만 축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할 거라고. 마찬가지 그 범위가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이번엔 보니까 그 축이 이번엔 x가 마이너스 1이래. 그렇다면 그 범위는 당연히 0은 얘보다 한 칸 오른쪽에 떨어져 있을 거고, 그치? 그래서 얘는 0이 여기에 0이 있으면 여기 0이 있다라면 3은 얘보다 더 떨어져 있을 거냐? 이렇게 3이 떨어져 있을 거라고. 그럼 이번에는 어디에서? 여기서부터 3까지니까 요 범위에서 우리가 최대 최소를 구하겠다라는 얘기인 거야. 해서 마찬가지 또 구해봤더니 그 그래프를 봤더니 어디에서? x는 3에서 최대값을 가질 거고, 그치? 이번에 x가 몇일 때? 1이 아니라 이번에 x가 0일 때 최소값을 갖겠더라 라는 얘기. 오케이?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하라고? 그래프 그려놓고 그래프에서 우리가 하나 생각하라고. 그래야지 실수가 없어. 알겠어요? 최대치도 물어봤다. 뭐라고? 그래프 그리라고. 알겠죠? 찬이 알겠지? 귀찮아도 그려야 돼.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자, 그렇다면 만약에 이번에는 x의 범위가 주어지지 않았어. 대신에 자, 이러한 범위가 주어졌네. 자, y는 x제곱 플러스 3 제곱 빼기 2 x제곱
플러스 3 더하기 3 이런 이런 함수의 최소값을 물어봤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케이?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거는 전개를 해봤을 때 얘는 몇 차씩 나와? 4차씩 나오지, 그치? 그럼 우리 4차 함수는 그래프 그릴 수 있니 없니? 못 그리잖아. 대신에 우리한테 좀 보기 좋게 좀 편하게 나온 게 똑같은 부분이 보이니까 우리 뭐 하고 싶어? 치환하고 싶잖아, 그치? 복잡한 거 싫으니까 그냥 치환해버려. 알겠어요? 근데 조심해야 될 거. 꼭 기억해 둡시다. 치환을 하게 되면은 우리한테는 항상 뭐 자, 여기 따라와야 돼. 알겠어요? 치환하는 순간 범위가 달라지거든. 알겠지? 왜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소문자 x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거였는데 치환을 해버리면 대문자 x에 대해서로 바뀌어버리잖아. 그치? 근데 우리 대문자 x는 범위를 알아? 몰라. 즉 없다고 한다면 얘네처럼 실수 전치사 보겠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야. 즉 무슨 말이냐면 치환을 했을 때 얘네가 지금 식이 y는 대문자 x제곱 빼기 2 대문자 x 플러스 3 이런 식이 되거든? 그럼 요거의 최소값은 우리가 충분히 구할 수는 있어. 그치?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궁금한 거는 그 x값이 현재 x제곱 플러스 3을 치환했던 거잖아. 그치? 근데 얘네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모양이니까 그때 나오는 값이 대문자 x잖아. 근데 그 대문자 x의 값은 무슨 값을 가져? 최소값을 갖지. 소문자 x에 대한 범위는 없으니까 실수 전체 범위잖아. 그치? 실수 전체 범위잖아. 맞아요? 그러면 이때는 무슨 값만 갖는다고? 최소값만 갖는다고. 근데 그 최소값이 얼마야? 가운데 축이 얼마니까? 0이니까. b가 0이잖아. b가 0이잖아. 그냥 당연히 축이 0인지. 그치요? 그럼 0 대입했을 때, 얘는 값이 3. 최소값이네. 즉, 다시 말하면, 그 x의 범위는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더라? 3보다 크거나 같더라. 이렇게 해서 x의 범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재설정해줘야 된다는 의미가. 물론, 소문자 x의 범위가 주어졌을 때도 마찬가지. 치환을 하게 되면. 오케이? 자, 다시. 자, 우리가 지금처럼 우리가 치환을 하게 될 일이 생겨. 소문자 x의 범위가 주어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치환을 해버리는 순간 대문자 x로 바꿔버리니까 우린 대문자 x에 대한 범위를 우리가 먼저 파악해야 된다고. 그 대문자 x의 범위를 파악하는 건 최대 최소를 이용해서 그 범위부터 파악하라고.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범위를 먼저 재설정하고 다음 이제 본 함수에 대한 최대 최소 값을 구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얘네도 또 우린 그래프 그릴 수 있잖아. 그치?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한 모양. 최고차 계수 1이니까 양수니까 그때 축은 얼마? 대문자 x가 몇일 때? 1일 때. 맞아요?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대문자 x가 몇부터? 3부터. 3부터 이쪽 부분만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거구나. 그럼 당연히 얘 무슨 값만 가지니? 최소값만 가질 거냐, 그치? 최소가 대문자 x가 얼마일 때? 3일 때 최소값을 갖겠더라. 그래서 3 대입해주면 9 빼기 6, 3 6 이렇게 나오는 거야.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간혹 최소값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소문자 x가 몇일 때 최소값을 갖느냐 두 가지 다 물어보는 경우도 존재한단 말이야. 해서 조금 다시 한 번 더 보면 귀찮을 수 있으니까 애초에 여기에서 최소값 또는 최대값을 구해놨을 때 밑에다가 적어놔. 얘는 소문자 x가 몇일 때예요. 얘는 소문자 x가 몇일 때예요. 라고 구해놔. 알겠니? 얘는 소문자 x가 몇일 때? 3은 소문자 x가 몇일 때 최소값이야? x가 0일 때 최소값이란 거라고. 그치? 따라서
그 소문자 m, 즉 다음 2차 함수의 최소값은 대문자 x가 3일 때 최소값이 나왔으니까 대문자 x가 3이란 얘기는 소문자 x는 얼마일 때? 0일 때 최소값을 가져요 라는 뜻인 거야. 오케이? 해서 여기 밑에다 꼭 표시를 해놔요. 그래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구하진 않아. 알겠니? 오케이? 이거는 이제 다시 문제 풀어보면서 다시 한 번 또 설명할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 됐다? 그래서 오늘 크게 배울 건 최대 최소 구하는 것만 딱 할 줄 알면 돼. 알겠죠? 그럼 저번 시간에 우리 마지막 못 나갔던 유형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최대 최소 봅시다. 자, 607번. y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자, 이 그래프에 접하고 얘와 접하고 다음 직선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에 평행한 어떠한 직선이 존재하는데 그 직선의 방정식은 뭐라고? y는 ax 플러스 b라고요. 이때 a 더하기 b 물어봤네. 그치? 무슨 뜻이야? 일단 우리 그래프에서 평행하다는 건 무슨 뜻? 기울기 같다. 그치? 기울기 얼마니까? 마이너스 2니까 a 얼마? 마이너스 2. 됐어요? 그럼 끝났네. 얘네랑은 접한대. 교점이 몇 개? 접한다는 얘기는 교점이 몇 개? 한 개. 즉 두 식을 연립했을 때 무슨 근을 갖는다? 교점 한 개니까 중근을 갖는다. 즉 판별식이 0이다. 됐어요? 합시다. 자, x제곱 얘 마이너스 2니까 넘어가면 플러스 4x 마이너스 3 b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b. 됐니? 그냥 물론 판별식 쓰면 되는데 지금처럼 이 정도는 우리 판별식 안 쓰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상수항이 몇이어야지 중근 갖니? 4여야지 우리 중근 갖는 거잖아. 그치? 따라서 b는 얼마? 마이너스 7. 괜찮아요? 만약에 헷갈릴 것 같으면 그냥 판별식 쓰면 되거든? 근데 이 정도는 크게 어려운 계산 아니라고 봐.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 친구들이. 괜찮아? 해서 우리가 a 더하기 b 구하면 되겠죠. 내 뭐 잘못 구했니? 아, 맞구나. 미안해. 내가 숫자를 잘못 봤네. 선생님 이제 그 시간이 되니까 선생님도 눈이 이제 퀭해졌나 보다. 됐어요? 자, 이제 612번. 자, 오늘 배운 최대 최소 문제. 자, y는 자 2분의 1x 제곱 마이너스 2x 자 플러스 k가 얘의 무슨 값? 자, 최소값과 다음 y는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마이너스 3k의 무슨 값? 최대값이 서로 같을 때 라고 했네. 우리 최소값 구할 수 있다 없다? 구할 수 있다. 최소값은 소문자 x가 몇이 때 같니? 글쎄 까먹었어? 이거잖아. 마이너스 2a 얼마야? 마이너스 1분의 b 플러스 2 됐어? 얼마라고?
아유, 뭔 소리야. 얘 2일 때 얘는 최소값 가질 거라고. 그러면 그때 최소값은 구해봤더니 2 빼기 4 K 마이너스 2요. 됐니? 다음. 이번에 얘도 최대값을 구하고 싶은데 그 최대값은 소문자 x가 얼마일 때 최대값을 가져? 그치,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2분의 b니까, 그치? 됐니? 그럼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4. 아, 최대값은 마이너스 3k 플러스 2야. 됐어? 그럼 얘네들이 같다고 한 거니까. 그치? 따라서 k는 얼마? 1. 됐어요? 그러니까 축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식 푸는 게 편리해져. 알겠죠? 안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또 우리 중학교 때 맨날 하던 거 하고 있어야 돼. 뭐? 2분의 1로 묶어서 x제곱 마이너스 4x 되고, 그치? 또 얘 완전 제곱식 4 더하고 없던 거니까 빼주고 플러스 k하고 인수분해하고 전개해서 또 나타내고, 이런 거 직거래 또 해야 된단 말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축 정도는 우리가 좀 알아두라고. 많이 쓰이니까 어차피. 알겠죠? 자, 616번. 어휴, 목이 탄다, 목이 타. 자, x는 0부터 3까지. 이번엔 범위 나와있네. 범위 나와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프 그려놓고 표시하라고. 알겠죠? 오케이. 그냥 일반적인 최대 최소는 그냥 어차피 최소값 또는 최대값만 가질 거니까 꼭시점에서 그때 딱히 그래프 그리진 않아도 돼. 알겠죠? 자, 현재 fx는 3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k. 자, 얘의 최대값이 얼마? 4일 때 최소값 물어봤네. 최소값은 얼마야? 됐지? 그럼 또 보자고. 일단 뭐부터? 그래프부터 그려봅시다. 아래로 볼록한 모양인데 그때 또 축은 얼마고? 아, 얘 축은 1이고요. 그치? 됐어? 축이 1일 때 그러면 그때 범위 표시해야지. 어디부터 어디까지라고? 한 칸. 얘 오른쪽으로는 2칸. 3까지. 됐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0부터 3까지에서 우리가 그래프를 찾고 싶은 거라고. 최대 최소를. 항상 떨어진 거를 정확히 확실하게 표현해야지 우리가 어디가 최대인지 최소인지 판별하기가 쉬워져. 꼭 간격을 일정에 맞추지 않아도 돼. 우리 눈에 잘 보이게끔 확실하게 표시를 하라고. 벌려놔서. 알겠지? 자, 그럼 x가 얼마일 때? x가 3일 때 최대값 갖는 거네. 그럼 3 대입하면 되잖아. 27 빼기 18 k 플러스 9요. 그치? 근데 그게 얼마? 최대값 4요. k는 얼마? 5일 거고. 됐지? 마이너스. 오케이? 다음 최소값은 x가 얼마일 때? 1일 때 꼭지점에서 갔네. 그쵸? 아, 그러면은 이제 x에 또 1 대입하면 되겠네. 1 대입하니까 얼마? 최소값은 마이너스 8이요. 됐어요? 그러니까 그래프 그려놓고 우리가 문제 풀면은 크게 계산할 것도 이렇게 많이 안 나온단 말이야. 알겠죠? 선생님, 오케이? 622번. 마이너스 1부터 자 2까지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의 전체 제곱 빼기 2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빼기 4. 자, 똑같은 부분이 아니더라도 만약에 얘가 이렇게 나왔대. 그럼 뭐를 치환할래? x. 어떤 거를 치환할 거냐고. x제곱 마이너스 2x 여기까지만 치환하지 않아도 돼. 왜? 제곱하면 식이 복잡해지니까. 물론 그게 어렵지 않은 식인데 이왕이면 제곱 전체를 x로 치환해버려도 되는 거잖아. 그럼 얘는 뭐라 두면 돼? x 빼기 3이라고 두면 되는 거지. 요거 2형 했을 때가 이거니까. 그치? 이해되니? 지금 내가 이 문제는 아닌데 만약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치환하라는 얘기인 거야. 알겠어? 굳이 얘네를 요거만 똑같다고 치환하지 말고. 그럼 x 플러스도 또 전개해야 되니까. 뭔 얘기인지 이해돼요? 근데 현재 여기서는 얘가 현재 이건 거지. 뭘 구달래요? 최대 최소 합구하라고 했네. 또 봅시다. 보이가 뭐 하고 싶어져? 일단 똑같은 거 보이니까 명백히 똑같으니까 x로 치환할 거잖아. 그치? 그럼 치환했을 때 그 식은 대문자 x 제곱 마이너스 2 대문자 x 빼기 4 요거 모습일 거고. 근데 그 대문자 x는 뭐라고?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라고요. 됐지요? 근데 봐봐. 그래프 어디부터 어디까지 알아보기 전에 일단 축이 얼마라고? 1일 때 축이라고. 그치? 근데 우리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 마이너스 1에서 2. 그치? 그럼 가운데가 1이니까 오른쪽으로 한 칸 2는 마이너스 1은 왼쪽으로 두 칸. 그치? 따라서 우리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이렇게 우리가 최대 최소를 찾겠다는 얘기인 거. 됐죠? 그럼 당연히 x가 얼마일 때 최대값?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 표시하자고. 얼마 나와요? (6) 오케이? x가 얼마일 때 최소값? x가 1일 때 최소값. 최소값은 얼마? 2. 됐어요? 대문자 x가 2부터 6까지구나 해서 이거 또 구하라는 얘기인 거야 이제. 됐죠? 대문자 x의 범위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다시 할게. 자, 얘 그래프는 마찬가지 또 아래로 볼록한 모양. 그때 대문자 x 축은요 얼마? 얘도 1이네. 근데 우리 그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라고? 2부터 6까지라고 대문자 x는. 그치? 해서 대문자 x는 2부터 6까지. 즉 x가 2부터 6까지가 요 범위에서만 우리가 최대 최소 구하겠어요 라는 얘기. 그치? 그럼 당연히 대문자 x가 얼마일 때? 6일 때 최대값 얼마? 36 빼기 16 20. 됐지요? 최소값은 대문자 x가 2일 때 최소값 2 대입해주면 4 없어지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4. 오케이? 탑. 됐어? 오늘 하는 거는 다 비슷한 거니까 그냥 요거 그래프 그려놓고 자꾸 파악하는 것만 연습하시면 돼요. 알겠죠? 오케이? 자, 다음 627번. x, y가 실수일 때 다음 2x제곱 마이너스 4x 다음 플러스 y제곱 플러스 6y
플러스 16 얘의 최소값 xy의 실수래. 자 이번에 문제 두 개네. 그치? 크게 상관없어. 어차피 x도 실수 y도 실수라면 그럼 x끼리에서 최소값 구하고 y끼리에서 최소값 구하고 각각 최소값끼리 더하면 최소값이 낫냐? 맞죠? 심지어 x, y는 범위 나와 있니 없니? 범위 없어. 그치? 그럼 당연히 x만 좀 쳐다봤을 때 얘는 x가 몇일 때 최소값을 가져? x가 1일 때 최소값 가져. 그치? 맞아요? 서윤이 맞아? 소문자 x가 1일 때 최소값 가져. 범위 없으니까 당연히 여기 꼭지점에서 가질 거 아니야. 그치? 축이 x는 1이니까 당연히 1에서 최소값 가졌겠지. 다음 얘는요 마찬가지 범위 없으니까 얘도 어디에서 축에서 하나 최소값을 가질 거라고. y제곱도 보면 그치? y가 얼마일 때? y가 마이너스 3일 때 최소값 가질 거라고. 마이너스 2a분의 b 됐어요? 식 잘못 썼니? 아, 맞지? 됐어 국현? 그럼 이제 대입하면 되지. 이거일 때 최소값 가질 거고 이거일 때 최소값 가질 거니까 얼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대입하면 9 빼기 18이니까 마이너스 9 플러스 16 얼마? 5 됐어요? 와, 또 오늘 판서 많이 하네. 오늘 빨리 퇴근하고 빨리 집 가야 돼. 왜냐고? 저 와이프가 떡볶이 먹고 싶다고 해서 떡볶이 지금 시켜놨거든. 신전 떡볶이. 맛있다. 아, 가서 먹어야지. 닭껍질 튀김 시켰네. 응? 닭껍질 튀김이 맛있어. 아, 쌤 와이프가 닭껍질 튀김 안 좋아해. 아, 아쉽네. 되게 맛있는데 집에 먹으면. 취향은 어땠어요? 자, x 빼기 y 플러스 4는 0. 다음을 만족시키는 실수 x, y에 대하여 이번에는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빼기 4y의 최소값 물어봤네, 그치? 아까는 x, y가 상관이 없었어. 얘가 몇이든 서로 연관이 없었단 말이야. 근데 얘네는 이러한 관계를 만족해야 된대. 관계를, 그치?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얘네들의 값을 예를 들어 물어봤을 때 x가 1이고 y가 100이건 x가 마이너스 2고 y가 마이너스 1이건 얘네들을 아무 숫자나 넣었을 때 가장 작은 값을 구하라고 한 거야. 근데 얘네는 반드시 이러한 관계를 만족하는 x랑 y를 대입했을 때 가장 작은 값이 몇이냐? 쟤처럼 x에 1 대입하고 y에 100 대입하고 이런 건 우리가 할 수가 없다고. 이러한 관계를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그럼 그 관계를 만족하면서 우리가 최소값을 어떻게 찾을 거냐? 관계식 나와 있으니까 바꿔버리면 되는 거죠. 이왕이면 우리 x를 바꾸는 게 편하니 y를 바꾸는 게 편하니 x 봅시다. x는 뭐야? y-4인 거네. 그럼 x랑 y랑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거잖아. 그럼 그 관계에 있는 거를 바꿔서 쓰자고 그냥. 됐어요? 탄이 됐니? 그럼 다시 말하면 얘네는 y-4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마이너스 4y 자 이거의 최소값 구하라는 얘기인 거야. 됐죠? 그럼 이 정도면 우리 정리할 수 있다. y제곱 2개니까 2y 제곱 마이너스 8y 마이너스 4y니까 마이너스 12y 플러스 16 됐어요? 또 범위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근데 봐봐. 문제에서 간혹 관계식이 나와 있다 하더라도 범위를 우리가 설정해줘야 되는 문제들이 있거든. 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x가 양수여야 되니까 일단 얘 이렇게 돼야 돼. 그치? 맞아요? 그럼 y는 뭐보다 크다는 얘기인 거야? 4보다 크다는 얘기인 거네. y가 4보다 크다는 얘기인 거야. 그럼 y도 양수 맞지? 그치? 그러면 우리가 문제에서는 따로 조건이 없었지만 이렇게 양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는 범위가 생겨버린다고. y가 4보다 클 때 우리가 최소값 구해라. 오케이? 근데 현재 여기서는 없으니까 이건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이해됐니?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우리가 저런 무모일 때라는 거는 항상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잘 봐야 돼. 알겠죠? 해서 자 볼게요. 자, 얘는 범위 없으니까 당연히 아래로 볼록한 모양일 거고 당연히 언제 최소값을 가죠? y가 자 3일 때 최소값을 가죠. 그치? 대입. 그러면 최소값은 12 빼기 36 플러스 16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8. 계산 잘못했니? 아 3이 아니네 여기가. 아닌데? 6, 3 맞는데? 3, 4, 9. 18이구나. 오케이. 그게 마이너스 2네요. 오케이? 자, 마지막. 자, 다음 그림의 이 직사각형 ABCD에서 두 점 AB는 X축 위에 있고 X축 위에 있고 이러한 직사각형이 존재한대요. A와 B가. 그리고 이때 C, D, 포물선이 있는 점은 C, D라고 하고 그 이차함수식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이라고 했네요. 다음 그래프 둘레 길이의 최대값. 둘레 길이의 최대값. 둘레의 최대값은 얼마입니까? 그럼 일단 둘레를 우리가 구해야 되겠네. 둘레를 지금처럼 어떤 식으로 우리가 표현해야지 우리가 좀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이럴 때 우리가 이차 함수는 좌우가 대칭이라는 점을 이용해서 어차피 얘네랑 같은 위치에 있을 거 아니야. 얘가 축이니까. 그치? 그래서 항상 이렇게 반쪽짜리만 미지수로 두고 시작하는 거야. 가정하고. 됐니? 그럼 당연히 여기가 그럼 X좌표가 B일 거니까 그때 C점의 좌표는 A 대입했을 때 그치? 얼마? A,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3. 됐어요? 오케이?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둘레 길이라고 하는 거는 가로 길이가 얼마? 2A. 세로 길이가 얼마?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3. 맞아요? 그거의 2배가 지금 둘레 길이인 거네. 그치? 좀 보기 편하게 쓸까? 전개해도 되고 굳이 전개하지 않아도 돼. 전개 안 하면 그냥 우리가 축 찾기가 더 쉬워지니까. 됐니? 또 마찬가지 여기서도 조심해야 될 거. A의 범위 나와 있니 안 나와 있니? 안 나와 있지만 그 A는 당연히 그
길이를 의미하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그 A 값은 0보다 커야 되더라. 됐어요? 다음 여기 점을 넘어가면 돼 안 돼? 그 걔보단 작아야겠지. 근데 이 점의 좌표가 몇이야? 루트 3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지. 오케이? 이 범위에서 우리가 최소값, 최대값 구해라 라는 얘기. 알겠어요? 합시다. 일단 얘네는 그래프가 위로 볼록한 모양일 거고 그때 축은 A가 얼마일 때? A가 얼마일 때? 1일 때. 됐어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그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라고? 0부터 한 칸 떨어졌어. 그리고 얘는 조금 더 떨어졌어. 아니네? 조금 덜 떨어졌어. 루트 3. 0보다는 루트 3이 더 가깝잖아. 그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에서 우리 최대값 구하라는 얘기인 거야. 당연히 그거 언제가 최대값이야? 여기에서 최대값이네? 대입. 1 대입하니까 얼마? 4죠? 8.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좀 복잡한 계산 필요 없이 항상 우리 최대 최소를 물어본다라면 그래프 그려놓고 항상 범위 꼭 생각하시고 알겠죠? 그 다음 해야 될 거는 그래프 그려놓은 상태에서 최대 최소 구하자. 미지수 값이 얼마일 때 최대냐 얼마일 때 최소냐 라는 거 파악하기. 알겠죠? 오케이. 찬유? 이거 힘들다. 여기까지 하고 문제 풀어갖고 오시면 되고요. 숙제는 93페이지까지만 문제 풀면 돼. 혹시 또 개인적으로 질문할 거 있는 사람 질문하시면 되고. 아니다. 그냥 잠깐 쉬자. 우리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시간 되면 갑시다. 알겠죠?